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던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KNN하고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홍정욱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NN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인데 무려 거래대금이 2천억 정도가 터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지난 한 1년 정도간 횡보를 해왔었던 이제 한 3,000원대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거래대금은 한 1,500억 정도, 이거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시장에 돈이 많이 이 종목에 몰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한국프렌지 그리고 디지털조선 또한 홍정국 테마주로 엮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홍정국 테마주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는 김종인 씨가 이제 이번에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통합당 내에 과연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가 있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홍정욱 씨가 지금 현재는 떻게 보면 일선에서 물러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정욱 씨를 영입을 해서 대선을 치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이제 김세현 관련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현 씨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의원이긴 한데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지금 부산 이제 오 시장 자체가 사실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그 다음 부산시장에 이제 김세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시장의 기대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인한 사퇴로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이제 부산시장 자체를 통합당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차기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제 김세현 의원 자체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김세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인 씨가 주장하고 있는 40대 기술론에도 지금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72년생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요. 40대 기술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차기 이제 좀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현 씨 같은 경우는 동일고무벨트의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김세현 씨가 15.7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최대 주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김세현 씨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고요. 만약에 이제 향후에 미래통합당 이제 후보를 선정하는 당시에 김세현 씨가 진짜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 청백리한 그런 이미지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하게 이제 좀 공정하게 뭐 이제 수사를 좀 진행을 해왔었던 그런 이미지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통합당에서 좀 영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기대감 같은 것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연하고요. 모베이스 전자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긴 한데 상승세 자체는 사실 뭐 홍정욱 테마주나 이런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좀 열세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뭐 대선에 일단 뭐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홍정욱 테마주 관련이나 이제 김세현 테마주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약한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여러 후보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낙연 후보,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제 황교안 후보, 홍준표 후보, 그리고 지금 홍정우 후보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4.15 총선 이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여권 주자가 당연히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여야 차기 후보 이제 선호도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더구나 이번에 이제 민주당 압승까지 견인한 그런 승리의 주역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더욱 뭐 이제 향후 이제 대선에 이제 1등 이제 후보로는 이제 이낙연 후보주를 지금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테마주가 남선 알미늄인데 남선 알미늄에 이제
관련된 기업이 이제 SM그룹으로 넘어갔고요. SM그룹이 4만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4만 기업의 기존 이제 과거 대표이사가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친동생인 이계현 씨다.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이낙연 씨의 이제 동생인 이계현 씨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남선알미늄이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죠. 4.15 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6일 최고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전 저점 대비해서는 약 한 150% 정도, 2배 반 정도의 큰 상승을 좀 남선 알미늄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이제 이낙연 테마주로서 이번 총선에서는 대장주가 뭐 남선 알미늄이었다. 또 이제 이낙연 테마주가 사실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낙연 후보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사실 원래는 지금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4,500원까지 하락을 했죠. 총선 직전에요. 보통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폭락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상승 구간을 줬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도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는 모양새를 좀 많이 보여왔는데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반등을 하면서 한 6,000원대에서 지금 남선 알루미늄의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종로 후 선거에서 워낙에 좀 큰 표차로 이낙연 씨한테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힘을 많이 잃지 않았느냐. 이제 기존에는 사실 이제 이낙연 씨의 뒤를 잇는 이제 차기 대권 후보 2위 주자였는데 좀 굉장히 좀 힘을 좀 많이 어느 정도 잃어버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황교안 씨 같은 경우가 추후에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제 출마를 강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만약에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황교안 테마주도 이제 어느 정도 레이더망에 좀 갖춰 두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창 재지가 많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 총선 직전에 뭐 전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의 상승을 주고 총선 지면서 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황교안 씨 테마주가 한창 재지하고 아세아텍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세아텍 같은 경우도 과거에 19년도에 이제 황교안 씨가 이제 당 대표로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큰 상승세를 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지금 압도적인 상황인데 지금 일단 당권 도전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당 대표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다음 대선 전까지 당 대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지금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당 대표 도전 또한 이제 만약에 발표되고 있는데 사실상 뭐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씨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선 알미늄도 있지만 뭐 남선 알미우 뭐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우선주인데요. 과거에 이제 이낙연 테마주를 엮이면서 만 원에서 뭐 5만 원까지 5배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뭐 굉장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향후에 이제 이낙연 씨가 진짜 대선에 뭐 안정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 단일 후보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뭐 다시 한번 이런 이제 미친 듯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외에도 서원 또한 이제 지금 이낙연 테마주를 엮이면서 상승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남아토건 같은 경우도 상승을 좀 한번 크게 준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엮여 있는 종목들이 이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저점 대비해서 140% 정도 이제 이낙연 테마주를 엮이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총선 직전까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다. 이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영 GNM 같은 종목도 이낙연 테마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선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너무 이렇게 위에서 잡으시면은 조금 이제 뭐 고생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매수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매도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스텔 바작이나 TK 케미칼 또한 이제 이낙연 테마주로 좀 다 엮여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은 뭐 누가 뭐니 해도 이제 남선 알미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유승민 씨가 또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번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승을 뭐 크게 지금 못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대신정보통신이 사실 유승민 씨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서
17%까지 한번 상승을 줬습니다. 거래량도 한 250억 정도 터졌는데 그 이후에 힘을 좀 크게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3일기업공사도 이제 유승민 씨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5월 27일에 18%까지 상승을 했었다. 근데 이제 다시 뭐 흥보 구간으로 이제 내려앉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승민 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유승민 테마주에 엮이면서 선거 때마다 상승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유승민 씨 같은 경우도 16년도, 17년도에 한창 이제 대선 관련된 이슈가 거론이 되었을 때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일기업공사도 마찬가지로 16, 17년도에 대선 관련주로서 엮였을 때 가장 큰 상승을 좀 보여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원희룡 그리고 뭐 홍준표 테마주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홍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대권 출마 시사를 했고요. 원희룡 씨도 치열하게 승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선을 공식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세우글로벌이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년도에 이제 대선으로 이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올 산업 또한 17년도에 상승을 좀 주었죠. 17년도 이제 3월 28일이 최고점을 좀 기록하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약 한 2배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씨 같은 경우는 파인 디지털이 대장주로 좀 먹히는데요. 시가총액 5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최근에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희룡 씨 이외에도 홍준표 씨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좀 비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에이텍 같은 경우가 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다가 뭐 이재명 씨의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나서 뭐 이제 3연속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좀 주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에이텍 TN도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사실 에이텍하고 이제 에이텍 TN이 뭐 이제 실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 1분기에 한 26억 정도 좀 흑자가 났습니다. 보통 한 1년에 한 40억 정도 흑자가 나던 기업이 1분기에 이제 26억이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겠느냐. 시가총액도 1000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뭐 실제 시장에서는 에이텍하고 에이텍 TN은 이재명 씨와 가장 많이 엮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이외의 이슈로 이제 아무래도 좀 이재명 씨의 이제 이런 거취 관련된 문제로 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또 주목을 보셔야 될 점이 이제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대구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한창 심했을 때 대구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셨죠. 이러한 이제 땀에 범벅한 이제 이러한 이제 사진들이 돌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사실 저희가 국민의당의 이제 선거 결과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1% 중반대였다가 이제 저렇게 의료 봉사를 하면서 지지 이제 당 지지율이 6% 중반대로 이제 치솟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구 방북은 2022년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이제 과거에 사실 국민의당 시절에 지지 기반이 호남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이제 대구 쪽 표에서 좀 굉장히 좀 많이 몰렸습니다. 4년 전과 달리 국민의당은 대구에서 11만 표, 광주에서 37,659표를 얻었습니다. 약 3배 가까이 많은 표를 대구에서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지지 기반인 대구를 다지기 위해서 대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좀 돌고 있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 후보로도 사실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알랩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시면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뭐 과거 대선, 서울시장 꾸준하게 이제 선거에 나왔었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2017년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대선으로 이제 엮였었는데 이제 3월 27일에 14만 9천 원 최고점을 찍었죠. 이제 무려 158%, 2배 반 정도의 상승을 이 알랩이라는 이런 무거운 종목이 기록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니전자 또한 2017년도에 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2017년도에 저점 대비해서는 120% 정도의 상승, 그리고 그 전년도에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었다. 이제 지금 사실 안랩이나 이제 써니전자 종목 보시면 굉장히 한 번씩 이렇게 피레침을 주잖아요.
이게 다 안철수 후보가 뭐 어디 당대표로 나온다거나 내지는 뭐 서울시장 출마를 했다거나 아니면 대선에 나왔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큰 상승을 주었다. 다만 이런 상승폭 자체가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지지율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는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폭 자체는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또 굉장히 강한 테마로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실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이제 박원순 씨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다음 대권을 도전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인터뷰에서 좀 밝혀요. 이제 왜 지지율이 낮느냐라는 질문에 내 지지율이 낮은 거는 갈등 없는 태평성대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박원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들 내용들을 봤을 때 뭐 분명히 이제 대권 그리고 다음 대통령에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좀 인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서울시장도 3선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박원순 씨의 가장 대장주로서는 이제 모헨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헨즈 같은 경우는 사실 등락률이 뭐 알렘이나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박원순 씨가 한 번씩 이렇게 선거 때마다 엮일 때마다 이제 이렇게 피레침을 좀 주면서 상승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헨즈가 가장 대표적으로 좀 보실 게 사실 서울시장이죠. 18년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사실 모헨즈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저점때 잘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68%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할 수 있었다. 서울시장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19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문재인 씨, 홍준표 씨, 안철수 씨, 유승민 씨가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제 17년도 이제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럼 저희가 언제 사서 이제 언제 정확하게 팔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지금 뭐 유승민 씨하고 이제 안철수 씨 먼저 볼게요. 이제 써니전자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7년도입니다. 대선이 이제 5월 9일에 있었어요. 대선이 이제 5월 9일에 있었는데, 이제 이 5월 9일에는 이미 뭐, 써니전자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한 달 전에 4월 10일에 최고점을 좀 기록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어요.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주가 좀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 때까지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을 맞으실 수도 있다. 알랩을 살펴보시면 알렉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굉장히 좀 큰 상승을 기록을 했었죠. 저점대 잘 잡으셔가지고 대선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했었어도 이렇게 큰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 장이었는데요. 사실 이때는 이제 5월 선거였다고 한다면 5월 선거 때는 이미 다 빠졌고요. 그로부터 약 한 달 조금 전에 3월 31일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다. 14만 9천 원을 기록을 했었고요. 뭐 바로 직전 대비해서는 127%의 상승률을 이 무거운 안랩이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 때까지 보시면은 약 한 두 달 정도 전에 알랩은 끝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선거 때 그 당일까지 들고 가시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27년도 선거에 나왔었거든요. 살펴보시면 최고점이 3월 15일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세월호벌은 조금 빨리 끝났는데 이제 3월에 이미 뭐 그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약 한 두 달 내지는 뭐 빠르면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좀 빠르게 끝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그 정도 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좀 기록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승민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유승민 테마주도 17년도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이 테마주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끝났어요. 이게 2월 3일에 최고가인 이제 3,410원을 기록을 했고요. 뭐 5월 달에는 뭐 이제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거의 뭐 한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지지율 자체가 높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덜 받은 그런 측면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선거 테마주가 조금 빨리 끝난 경향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씨 테마주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시면 17년도에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후보 시절부터 워낙에 좀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거가 좀 빨리 끝난 경향이 있는데 3월 30일 28,6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17년도 전에 16년도부터 상승을 좀 기록을 해왔어요. 이때부터 보시면 278%, 바로 전월비로 보시면 한 76% 정도의 상승을 빠르게 보인 이후에 선거는 5월이었죠. 근데 그 직전에 이제 3월 30일에 전부 다 이제 선거 테마주는 좀 어느 정도 소멸을 했다. 그래서 이번 정치 테마주로 하시는 분들은 다음 대선이 이제 5월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5월 두세 달 정도 전에는 충분히 이제 엑싯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전 직전에 이제 좀 미리미리 어느 정도 선취매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대선 때 이제 본인들 후보가 나왔을 때 본인들의 후보가 주목을 받았을 때 이렇게 피레침을 줬을 때 빠져나오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투자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낙연, 홍정욱, 뭐 그리고 김세연, 원희룡, 윤석열,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제 이런 후보들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황교안 씨 같은 경우가 지금 또 과거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약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종로에서 이제 낙선하기 전엔까지는 이제 차기 이제 2위 후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출마를 한다라고 본인이 밝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 지지하고 아세아텍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후보들이 출마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이제 반기문 씨가 대선에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올 듯 말 듯 할 때까지는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안 나온다라고 좀 밝힌 상황에서 또 주가가 굉장히 좀 폭락을 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SY라는 종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SY가 반기문 이제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10월경까지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기록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봐도 거의 3배 반의 상승을 기록을 하다가 이제 반기문 씨가 결과적으로 대선에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폭락을 거치면서 뭐 회복할 수 없는 주가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그런 이제 과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팅을 하시는 후보가 무조건 선거에 나와야 됩니다. 선거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게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줬을 때 잘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드셔야 된다. 끝까지 다 드시려고 하거나 내지는 선거일까지 좀 꾸준하게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큰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진양화학 같은 경우는 오세훈 테마주로 좀 가장 엮여 있습니다. 오세훈 씨가 이제 2016년도에 서울 종로에 출마했을 때도 굉장히 좀 큰 상승을 좀 줬고요.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 이슈로 워낙 많이 빠졌었고 지금 고민정 씨한테 패배를 하면서 지금 오세훈 테마주가 굉장히 이번에 힘을 좀 많이 못 쓴 그런 경향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 워낙에 좀 저점이고요. 진양 산업도 지금 사실 상당히 좀 저점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진양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총액을 좀 살펴보시면 시가총액이 한 430억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지금 진양홀딩스가 지지율 44.7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통 물량도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가 이번에 패배를 하면서 워낙에 좀 큰 내상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대선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지지율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상승을 크게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진양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고 굉장히 실적도 꾸준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하고 산업, 그리고 진양폴리가 이제 오세훈 테마주로서 엮이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정치 테마주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치 테마주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소스를 통해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이 후보랑 관련이 있다더라라는 그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루머나 이런 부분들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면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이낙연 후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주식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사만기업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이낙연 씨의 동생이었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대표이사 사임을 했거든요. 사임을 하면서 사실 뭐 이제 굉장히 좀 과거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사퇴를 하면서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이제 이 종목을 이낙연 관련주로서 엮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이낙연 시장이 이제 엮고 앞으로 계속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사실 세력이 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몰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낙연 테마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엮이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상승을 많이 못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력이 이미 한번 나갔거나 내지는 시장에선 더 이상 이 뭐 종목을 이낙연 관련주로 묶지 않는 뭐 그런 이제 사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같은 예를 들면 진양 화학 산업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진양 화학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16년도에 뭐 3, 4월경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뭐 이때 뭐 167%, 170%, 두 배가 넘는, 두 배가 훌쩍 넘는 상승세를 보였죠. 근데 같은 진양 시리즈인 뭐 예를 들면은 진양 홀딩스가 있어요. 진양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얼마만큼 올랐었느냐? 그럼 2017년도에 살펴보시면, 16년도에 살펴보시면 상승폭이 굉장히 좀 작아요.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대비해서는 한 26% 정도의 상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진양 화학을 진양 홀딩스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오세훈 테마주로 엮은 거예요. 그리고 세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진양 홀딩스보다는 진양 화학에 물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후보가 이제 과거에 뭐 이 종목이랑 어느 정도 뭐 인연이 있다더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뉴스만 보시고 주식을 사시면 안 되고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이렇게 K&N처럼 K&N도 지금 홍정욱 씨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다라고 몇 번 밝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K&N이라는 종목을 홍정욱 테마주로 이제 엮고 있고 이 종목은 세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되고 사실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욱 테마주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홍정욱 씨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진정한 대장주고 진정한 홍정욱 테마주지 실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뭐 테마주로서의 이제 생명이 뭐 상실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명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홍정욱 씨랑 엮여 있으니까 한번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식을 매매하시는 거는 뭐 좀 옳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제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대선 때까지 지금 한 2년 정도의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군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